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8월 29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코스피가 개파락으로 출발했었고 그 폭도 상당히 깊었었거든요. 마이너스 1.2%로 출발했었죠. 하지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밀리지 않았었고 조금은 돌려 세웠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됐고, 오늘 코스피는 1% 이상 밀리면서 2660포인트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었고 오늘 0.8%의 낙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종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요. 또 제약바이오 업종도 오늘은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 있죠. 이쪽이 오늘 시장을 가장 주도했다고 생각이 돼요.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주가 급등이 나왔었고 그 대장주는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에 가장 힘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에서 빨간불이 들어왔고 그 외에는 대부분의 파란불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4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도가 나왔어요. 오늘까지 5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기관도 오랜만에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까지 7거래 연속으로 파란불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수급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연속적인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오랜만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봐도 오랜만에 양매도가 나왔었네요.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 이 종목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와 함께 6%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우선주, 현대차우선주, 삼성 SDI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현대차는 우선주가 2개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작정하고 우선주를 매수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기관도 에너지솔루션, 기아, 삼성 SDI, SK바이오팜, 하이브 자동차하고 2차전지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죠.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의 흐름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나스닥이 1%의 약세름이 있었고요. 또 S&P 500도 0.6%, 다우지수도 0.4%의 약세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수가 무려 1.8% 급락이 나왔어요. 물론 지금의 시장 흐름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기 전이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던 것은 완전히 미국 시장이 종료되고 나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반도체가 1.8% 빠졌지만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의 개장함에 따라서 상당 부분 개파락으로 출발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시간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고 물론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엔비디아는 장중에 2%의 약세름이 있었고 시간에서는 무려 7%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것이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성장주로 보고 있고 기대치가 매우 높은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단순히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보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상승이 나온 위치이고 보는 시각에 따라 지금을 고점으로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치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물론 실적을 뜯어봤을 때도 월가에서 전망한 매출은 약 287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무려 300억 달러를 돌파했었고 또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는 0.64달러였다면 실제로는 0.68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치는 훨씬 높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실적 발표와 함께 엔비디아에서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했고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 무려 500억 달러, 하나로 약 70조 원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금액을 자사주 매입에 쓰겠다고 했던 만큼 이 부분은 시장의 하나의 변수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던 간에 그동안 성장주가 많이 올라온 위치에서는 더 주가가 뻗어가려면 기대치를 훨씬 웃도는 영업이익이 나와야 되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되려 주가는 꺾일 수 있다. 그건 어느 종목에도 모두 적용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1년 당시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표적인 종목이었고 그리고 21년 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니까 지금 주가는 급락이 나왔지만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의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코스피의 최고점을 기록했던 것은 지난 21년 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21년 5월쯤에 나온 거고요. 그때 기사를 보면 코스피 매출이 500조 원을 돌파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코멘트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가 고점을 찍었을 때가 차트를 볼게요. 자, 주봉상의 차트를 보면 정확하게 봤을 때는 1월쯤이 아니고요. 21년 6월. 이때 코스피가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고점의 위치를 보면 1월과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1월을 최고점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21년 5월쯤에 1분기 코스피 매출 전체가 500조 원을 돌파했고 사상 최대치였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럼 주가가 꺾였을 때는 지금 엔비디아를 똑같이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겠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오고 나서 5월 20일입니다. 주봉상의 차트를 봤을 때는 한 달 정도 고점 근처에서 주가는 빠지지 않고 다소 정체된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뒤부터는 아시는 것처럼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었고 돌아서서 봤을 때 역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왔을 때가 코스피의 최고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흐름이 나오냐면 경기는 항상 사이클이 있기 때문이에요. 경기가 많이 좋아지면 그만큼 물건도 많이 찍어낼 것이고 또 대체적으로 금리도 저금리일 때가 많겠죠. 자, 그럼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다시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또 다시 한번 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점점 침체 구간으로 접어들고 다시 이렇게 또 살아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실적이 최대치를 달성했다 라는 기사가 나올 때는 생각보다 빠르게 고점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고 오늘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반도체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2차전지 쪽에서 그 바통을 이어받고 저점에서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지금이 고점일지 그거는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한 차례 조정을 보이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었던 것은 22년 9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못해도 지금 2년 정도의 주가는 반등이 나왔고 그렇다는 것은 주도 업종의 바통 터치가 될 수도 있는 충분한 타이밍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반도체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고요. 또 그동안 반대로 움직였었던 제약바이오 업종도 생각보다 조금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2차전지 관련주는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부터는 주도 업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 대표 업종으로서는 LG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 배터리 셀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금의 시장 흐름을 참조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상의 차트를 보면 최근에 주봉상 22평선을 모두 돌파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흐름이 바뀔 때 확인하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게 주봉상이 22평선을 돌파하는지 그거를 첫 번째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은 처음으로 주봉상 22평선을 돌파했죠. 처음으로 깨졌던 것은 23년 6월 19일 정확하게 1년 2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황이 좋아지고 또 업황이 나빠지는 이런 사이클을 저는 4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 2개월 정도 주가가 내렸다는 것은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초입 구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몇 개의 종목들을 볼게요. 두 번째로 삼성 SDI. 사실 이 종목은 개별 이슈 때문에 지난 3월쯤에 한 차례 주봉상 22평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테슬라 그리고 다양한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파는 했지만 다시 한번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 외 다른 2차전지 관련주를 보면 에코프로비엠, 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아직까지는 주봉상 22평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봉상 22평선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자, 과거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1년 이상의 주가의 조정이 있었고 그때 처음으로 주가를 돌렸을 때는 주봉상 22평선을 첫 번째로 돌파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눌리긴 했지만 저점이 깨지지 않았죠.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주가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주봉상 22평선이 깨지고 나서 1년 한 3, 4개월 정도 그 정도 주가가 눌렸습니다. 하지만 작년 5월쯤에 주봉상 22평선을 돌파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주가의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업황이 정말로 돌아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시고요. 반도체 관련주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주봉상 하나의 추세가 있는데 그 추세가 깨진다면 시장을 이끄는 주도 업종이 바뀔 수도 있는 만큼 비중을 조금은 줄여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도체 관련주가 쉬어간다면 개인적으로 오늘 바이오 종목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만원 근처에서 지금 3% 가까운 약세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라운드 피겨 가격 있잖아요. 10만원이라든지 100만원 그 가격을 확연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 가격대는 큰 저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 이 종목이 100만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되려 주가는 한 차례 크게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라운드 피겨 가격 얼마나 확실하게 돌파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2차원지 관련주로 오늘 관심 있게 봤던 것은 그동안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이 나오면 바이오 종목은 약세름이 나왔고 또 반도체의 약세 흐름이 나오면 바이오의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반도체가 약세 흐름을 보이는데도 같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반대로 2차원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어쩌면 반도체 수급하고 바이오 수급 모든 수급들이 2차원지로 옮겨갔을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하루의 움직임을 가지고 모든 것을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 시간에 급락이 있었던 만큼 오늘 밤에 출발은 굉장히 좋지 못하겠죠. 하지만 얼마나 그 주가를 회복할 수 있는지 또는 시가를 이탈하면서 더 빠지는지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반도체 관련주는 당분간 한번 조심해보자 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낮에는 많이 무더운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